생긴 모양은 영락없는 학교인데 보통의 학교와는 풍경이 좀 다릅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부와 씨름하며 땀을 흘리는 청년들. 살짝 어려운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약속했어요, 부모님. 부모님 열심히 할 거예요. 아들 같은 동급생들과 나란히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공식 명칭이 큰 형님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명칭을 하기로 했고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29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비밀 좀 지켜주십시오. 연령 불문, 성별 불문, 오직 기술 그 하나를 위해 모였습니다. 삶이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임을 말해주는 곳, 기술학교 72시간입니다. (1995년에) 문을 연 경기도 기술학교. 만 15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걸 잘라서 연습하는 모재로. 지난 3월 학기가 시작된 이후 첫 중간고사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특수용접학과.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주요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이죠. 비교적 취업이 잘 되고 급여 수준도 높아서 인기가 많다는군요. 지금 일이 힘드신가 봐요. 뭐 땀이 푹푹 튀셨네. 용접하면 다 그렇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못했어? 시간이 좁겠어? 기본이 1년 과정인 경기도 기술학교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능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만큼 교육 과정이 만만치 않죠. 실습 위주로 이제 저희들의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습 시간이 70%가 됩니다. 근데 중간고사 성적에서 이 실기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에게 시험이란 참 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갔어요. 백비가 안 나온 거. 그리고 손이 시험 본다는 생각에 손이 너무 떨렸어. 손이 너무 떨려갖고 흔들렸어야 돼. 이게 똑바로 나올 때고 기드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남자분들인데 네. 여자분이 여기 계세요. 아. 저희 나이가 좀 있어서 전환 이직하는 거예요. 직업 전환이요. 20대 남학생이 대부분인 특수용접과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중년의 여학생들. 지금 복장도 목을 통해서 옷을 입었는데 부럽습니다. 용접도 하기 전에 지치겠어요. 저희는 사우나 씨도 갈 필요가 없어요. 여자라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힘들어 보이죠?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작업이 제 하나하나가 재밌더라고요. 일이 재밌었어요? 그냥 물론 힘들죠. 이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줄질 접했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는 익숙합니다요. 섬세함과 꼼꼼함이 필요한 특수용접. 오히려 여성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됐잖아. 이거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왔잖아. 이렇게 하라는 거 바로. 칭찬 받으셨어요? 네, 칭찬받아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재미로 영접합니다.
아이들 과학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제 그쪽으로 기술 준비를 하다가 용접을 하게 됐어요. 저는 비정규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미래에 대한 게 확신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기술을 배워 놓으면 요즘에는 금전적으로 노후 대책할 수도 있고. 평생 직장보다 평생 기술이 어쩌면 더 중요해진 시대. 기술학교에 대한 관심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3D 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했던 직종이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용접도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이 지원자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우리 학교에 있는 5개 학과 중에 지원자가 거의 그냥 제일 많은 그런 바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술학교엔 특수용접과를 비롯해 전기, 기계 등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역시 인기가 좋은 자동차 정비과. 이것도 중간고사가 한창이네요. 선생님 앞이라 긴장한 탓일까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손이 제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지금 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하도 부수가 많아가지고요. 외우기 어려워요. 5단계 자동차 부품만 최소 15,000가지. 5단계 해보세요. 5단계요. 그다음에 로킹볼 플러그. 로킹볼 스크류. 후진기어 시프트. 샤프트. 배움의 길은 멀고도 끝이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 틈에서 아버지 뻘은 좋게 돼 보이는 나이 지긋한 학생입니다. 두 분은 나이 차가 많이 나 보이시는데요? 조금 우리 막내 아이가 25. 제가 27. 여기 조정님. 형님입니다. 동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거는 패스하고 네. 다음 샘플 그걸로 하고 네. 그 다음 과정. 그러면은 14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형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저희는 다 형님이라고 불러요. 나이 많으신 분한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한테 형님. 어린 애들은 그냥 다 동생. 형님이라고 소리 들으시면? 아무거나. 형님이라고 소리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요. 동생처럼 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 잠깐만 이거 0점 맞추시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기술엔 문외한으로 살아왔다는 문동주 씨. 반갑의 나이에 자동차 정비를 배우겠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나이 들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동안 했던 일에서 대체적으로 좀 쉬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를 좀 가져보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었죠. 첫날 기름 묻은 거 이걸 보고 조금 집에서 좀 안쓰러워했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뭐 좀 마음에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각오는 더 단단합니다. 오후 5시 반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무거운 작업복에서 잠시 해방입니다. 이제 작업복을 벗으셨네요. 네. 스타일이 안 나옵니다요. 뭐 스타일이 구겨지네요. 여기서는 네.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쉽지가 않겠습니다. 아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려면 여기서는 못합니다요. 밖으로 나가야죠. 주간과정 수업이 끝나면 저녁 6시 반부터 야간과정 수업이 이어집니다. 어딜 가나 부지런한 학생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이, 조금 일찍 와갖고 기다려야 되지. 늦게 오면 되나요? 학생인데 나이를 떠나서 학생인데 학생이 일찍 와야지. 안 그래요? 그럼 오전에는 뭐 하시고 오신 길이세요? 난 자영업 하니까 일점에 하다가 그래서 요즘 뭐 기계 좀 배워볼까 싶어서 그래서 온 거지. 용기 내어 시작은 했지만 낯선 용어의 복잡한 설명이 쉽게 머리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젊은 친구들 1시간 하면은 난 2시간 해야 되는 거고 뭐 막물에서 컴퓨터 타자부터 느린 거고 모든 게 젊은 친구는 못 따라가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 노력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와서 배워서 이거 100% 가르쳐 주는 걸 100% 다 못 배워도 예를 들어서 뭐 절반만 내가 알고 가도 내가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두 명이 나이도 체면도 접어두고 어린 동급생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박정순 씨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과 야간 수업 현장입니다. 주간과 달리 야간은 3개월에 끝나는 단기 과정.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5번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그래도 일 끝마치시고들 오신 거예요? 그렇죠. 보통 야근을 하는데 회사에서 조금 봐줘갖고 6시에 마치고 오는 데 30분 걸려갖고 오고 의정부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2시간. 의정부에서 여기 의정부 2시간 반씩 오신 분이에요. 저 파란 체크 입으신 분. 의정부에는 이런 기술학교가 없어요? 아니 서울 북부에는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경기도에 사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같은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여기로 지원했죠. 다른 분들은 다 조립하고 계신데 오늘 조립 안 하세요? 저는 이거 먼저 보고 좀 익힌 다음에 제가 좀 너무 기초를 몰라서. 아직은 수업을 따라잡기도 벅차다는 윤수원 씨. 주부신가요? 아, 주부는 아니에요.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관리요? 네. 어떤 일이요?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알면은 아무래도 본인 관리하는데 많이 유리하죠. 그래서 하는 거. 그런데 바로 옆에 고수가 있었네요. 예사 실력이 아닌 것 같죠? 선생님 학생 맞으세요? 네. 조교 같으세요. 네? 전문가의 일을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파인 게 있죠. 이렇게 이미 전기 기술을 갖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싶어 기술학교에 왔다는 송승철 씨. 그게 2번 릴레이로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도 그 규칙을 이해를 조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조교 선생님 맞네요. 네, 맞습니다. 완전 조교요, 조교. 좋은 짝꿍을 주셨어요. 이쪽에 앞에 분도 다 잘하세요. 전부 다 잘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배움의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제일 일찍 오셔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으시네요. 네? 바이바이.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예?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어렵죠, 저한테는. 재미는 있지.
모르는 거 하나씩 해결되면 재미있죠. 도전이잖아요. 도전. 모르는 걸 새로운 곳에 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 싶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학생들을 태운 등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공포에서요. 공포에서? 네. 집에서 7시나 7시 반에 나와야지 이 차를 탈 수 있어요. 굉장히 일찍 준비하셔야 되네요. 네. 부지런 떨어야 됩니다, 진짜.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전쟁을 치루었던 두 엄마가 이젠 학생이 되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용접과에 이 여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취업이 100% 잘 됐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남자보다 더 용접 섬세하게 잘하고 직장에 다녀도 옮기질 않아요.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한 용접 기술은 인내와 끈기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루를 쉬어도 안 되고요. 그 리듬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자기가 조금 더 나아진 실력을 위해서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항상. 변변한 기술이 없는 주부가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 정숙 씨가 용접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기가 크고 들어갈 돈도 많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일반 기술보다는 이게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 먹어서도 내가 대우를 받고 큰 기술이니까 내가 영원히 갖고 갈 기술이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신랑이 제일 많이 격려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주위 분들, 그다음에 친구들. 뒤에서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엄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첨단 기계학과.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배우는 중입니다. 정해진 치수에 맞춰서 표면을 매끈하게 깎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했고 그러면은 치수도 다 맞고 다 다녀왔으면 내일 다시 또 확인도 한 번 더 해봐. 근데 진짜 뜨거운데? 잘했다고 또 완벽하게 기술을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처음 해본 거예요, 이것도. 근데 처음 한 건데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 일이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기술인이 되려면 우선 기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 인재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도 열정과 사명을 갖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요거랑 뿌리 산업의 가장 기초죠. 뿌리 산업의 가장 기초로서 한데 이 학생들은 지금 뭐 중소업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들이죠. 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면도 기계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런 어려운 쪽에 근무하는 학생들은 보수 쪽에서도 하이트칼러보다 앞서야 되겠죠. 그래야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 많은 것을 이제 뭐 배우면서 나가서 성장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소중한 인재들.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운동장이 시끌벅적한데요. 자동차 정비과와 기계과의 축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용군이 멋있어. 용군아. 용군이 멋있게 뒤로 뺐어요. 그걸 만들어서 아직 끝내주는 건데. 아니 뭐 이기고 있는 생각은 안 해도 돼. 그죠? 축구 선수가 많은데 우리는 뭐 지금 우리 선수 많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살살. 경기는 자동차 정비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소고기 감사합니다. 저 그거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상대방한테 어시스트 했어요. 그래서 잘했어. 몇 골 넣었어요? 한 골이요. 네. 축구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축구 좋아해가지고. 원래 밖에 있을 때 축구 했었어요? 네, 사회에서 12년 정도 했었어요. 아직은 작업복이 낯선 국균 씨. 12년 축구 선수 생활을 발목 부상으로 접어야만 했습니다. 한동안 방황도 있었죠. 마음을 추스르고 선택한 것이 자동차 정비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목 수술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 안 보이는 데서 우신 걸 저 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뒷모습이 그만둔 것도 아닌데 부상 당했다는 거로도 그렇게 슬퍼하시는데 그만두고서 크게 저한테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는데 아마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가 믿어주시는 편이라서 자동차 열심히 배우려고. 그렇게 길이 끝난 곳에서 또 다른 길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수동 변속기 분해 조립 시간. 이 정도 해야지, 그지? 예, 빠르십니다. 선생님이 몸소 시범을 보이시네요. 교수님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은데 기계를 이겨보겠다는 나이가 60이 다 됐어도 내가 더 빨리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기서요 혹시 교수님하고 시합에서 이기실 분 앉아 한번 해줘. 앉아 보여줘.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 선생님 속도가 조금 더딘데요. 야, 분해해서 졌어? 지셨어요 교수님. 어이구. 세게를 박는다. 아니다, 교수님이 일부러 져주신 겁니다. 저한테. 얼마 만에 해보신 거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아주 떠오르는 샛별이네요. 잘하네요. 국균이? 38년 경력의 김인태 선생님. 학교에서 자격증이 제일 많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차 건설기계, 뭐 농기계, 또 이게 제일 처음에 딴 자격증입니다. 이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20살 때 딴 것 같은데요. 20살. 자격증 수가 무려 78개. 해마다 2개꼴로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신 거예요? 자동차 정비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항상 공부한다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걸음이 바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수업 들어가시는 예, 거세요? 수업이 늦어가지고 지금 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늦으셨어요?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지각은 다반사.
회사에서 이제 구매 부위를 관리직에 있긴 한데 관리자라고 해서 뭐 현장에서 돌아가는 일을 전혀 모르기보다는 그래도 배워두면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도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전수를 이게 삥 돌아가는 회전수를 시간에 쫓기고 몸이 피곤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쪼개 기술을 배우려는 건 바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관리 업무 그 한쪽만 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제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이면 1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1번은 5에 대문자 5에 27.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의 선택과 도전을 하게 될까요? 전기과에선 보기 드문 젊은 여성이 배선을 배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안 켜지죠? 두 개를 동시에 눌러보세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일이 바쁘셔가지고 매일 늦게 오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좀 늦으신 거예요? 네, 오늘 1시간 늦게 왔어요. 저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왔어요. 자동차 같은 것도 좀 관심 많아가지고 전기 배워서 나중에 뭐 전기 배선 다이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평생 직장의 꿈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은퇴 후 살아갈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시대. 젊어서부터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가지고 나가서 버튼 스위치 올렸는데 작동 잘 되더라고요. 제가 배선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니까 그때가 제일 뿌듯하죠. 그렇게 몰랐던 기술의 재미를 하나 둘 알아가는 중입니다. 야간 수업도 없는데 특수용접과 실습장 불이 환합니다. 아니 그 낮에 수업을 했는데 왜 또 저녁 시간에 또 배우시는 거예요? 아, 오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용접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용접 같은 경우는 또 자격증이 2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학생들 수업해서 같이 듣고, 근데 저녁에는 이제 필기 합격한 사람들만 따로 이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곧 있을 용접 기능사 시험을 앞두고 보충 수업에 나선 학생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의가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하던 만큼 지금 하는 것만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만큼 열심히 집중해서 뭔가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생기면 몸과 마음은 알아서 움직이는 법이죠. 주간 과정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희망자에 한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무료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늦었어요. 예, 지금 끝나고 들어오느라 많이 늦었습니다. 거의 9시가 다 됐네. 네, 씻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으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또 비상식이. 통학하는 시간도 아껴 기술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다는 상민 씨. 초코파이. 뭐 이런 책 같은 거?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그가 나이 30에 기술학교를 선택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항공 정비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쪽 방향을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다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이제 늦은 상태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한때 우울증에까지 시달렸다는 상민 씨. 마음을 다잡고 이곳에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신 부모님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동안 졸업하고 나서 해외에도 나갔다 오고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우울증도 오고 많이 걱정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어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효도 잘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부모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암담하기만 하던 미래. 상민 씨는 이곳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비행물체. 컴퓨터 시스템 학과에서 만든 실습용 드론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그런데 모양이 좀 특이하죠? 돌지 한쪽 모터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종이컵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날개를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은 살짝 부실한가 봐요. 네, 아직 실습용이어서 아직 완전도가 아직 떨어집니다. 어때요? 직접 날려봤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조종은 힘든데 이제 완성도만 높이면 아마 훨씬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변하는 기술. 거기에 맞춰 기술학교의 수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가됐다는 3D 프린팅 수업.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다. 3D 프린팅 지식을 1년 과정으로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아직 드물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뭐 설계를 시작하고 3D 프린트를 접해본 지 불과 2달도 채 안 됐는데도 빠르게 설계에 적응하는 거 보면은 네,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선 이제 시작 단계인 3D 프린팅 산업. 그만큼 배우는 학생들에겐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모르던 것이기도 하고. 그럼 3D는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네,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배웠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자퇴하고 어느 거 컴퓨터 쪽 배워보고 싶어서 왔는데 3D 프린터도 배우고 나니까 되게 매력 있는 거 보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취업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기술도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법입니다. 특수용접의 가장 기본을 몸에 익히고 있는 학생들. 아직은 솜씨가 서툴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건 실패예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 기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잘 나와야 되는지 여기 기회가 깔끔하게 메꿔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가 안 녹은 거예요. 어제 만난 오상민 학생입니다. 오늘 작업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오늘 네, 생각보다 지금 잘 나와가지고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마에 땀이 한번 젖었어요? 예, 아무래도 모재 열기도 그렇고 이제 작업을 할 때 한 3,000도에서 6,000도 가량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와 맞서며 오늘도 부단히 스스로를 담금질합니다. 오전 내내 땀을 많이도 흘렸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는 상민 씨. 기술학교에서 보낸 2달 남짓.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준비했던 모습에서는 제가 현실을 모르고 무작정 대기업만을 쫓았다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굳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다다른 길. 세상을 달리 바라보니 다른 미래가 보입니다. 자동차 정비과 실습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타이어계통의 1인자인데 제가 이제 시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합하시게요? 어제 지셨거든요. 타이어 기본 시합 제가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럼 제자분이세요? 네. 제자인데 지금 타이어 티스테이션 업체 크게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여기 다니셨어요? 93년도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3년도에 들어와서 94년도에 여기 졸업했습니다. 국균이 같은 네, 제가 심판할게요. 심판. 시합해요? 아니, 좀 교수님 너무 일을 크게 부리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오늘 빅매치 괜찮으시겠어요? 네, 꼭 이번에는 저희 교수님 꼭 이기겠습니다. 누가 더 빨리 타이어를 교체하는지 스승과 제자의 즉석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승리를 장담한 선생님.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아직 8점 나왔습니다. 준비 시작. 척 봐도 손놀림이 힘있고 빠른 제자 송충호 씨. 순식간에 타이어 분리. 후배들 눈엔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자의 압도적인 승리네요.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큰일 났네. 체면이 아니십니다.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20년 전에는 항상 졌는데 지금 이기니까 교수님이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저희 매장에 항상 찾아주시고 뭐 일은 어떠냐 아니면 사업은 어떠냐 항상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가끔 오셔가지고 돈은 제가 솔직히 더 많이 버는데 저희 직원들 위해서 빵도 사다 주시고 가끔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런 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잘 성장한 제자를 보는 것만큼 스승에게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도 오늘 만남은 좋은 자극이 됐을 겁니다. 아이고 바쁜데 또 이렇게 후배들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마음 시합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놀러 와라.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저는 저 가는 길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소가 냇가까지 가서 물을 먹을 수 있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기술을 배워서 또 일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고 또 기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면 자기 스스로 먹는 길을 살아가는 길을 개척하거든요.
촬영 첫날에 만났던 박정순 씨입니다. 눈은 침침하고 타자도 느리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여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이어는 거예요. 황사가공한테는 요선이 요선. 타자가 늦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해가 작성해가면 이방법을 집에서 다 배우신 거예요? 네. 독수리 타법이잖아요 지금. 뒤선은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M36 나사.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이 나사 실행시켰을 때 돌아가는 결과물 보면 어떠세요? 기분 좋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기분. M36이라는 그가 기술학교에서 얻어가는 건 배움, 그 이상의 자신감입니다. 사장님,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지요. 안 될 때는 답답한 거고. 컴퓨터 타자를 빨리 못 치니까 빨리는 못해도 내가 만드는 거는 뭐 거의 한 석 달, 넉 달이면 내 건 되겠죠. 그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정비과의 큰 형님 문동주 씨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무슨 일일까요? 아니 갔다 왔습니다. 왜요? 보충 수업 스스로 자율학습. 시험이 5월 26일 날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측정 도구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특정회사라서 실기. 곧 있을 그의 첫 번째 기능사 시험. 젊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새 인생을 위해 문동주 씨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제 2의 인생, 또 인생 2막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이제 60세를 이제 정년으로 해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그냥 지내는 것은 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인생 2막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터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인생을 더 좀 발전시키는 발전소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인생. 여전히 꿈을 꾸는 그는 아직 청춘입니다. 기간제 교사에서 용접 기능사로 방향을 전환한 최경란 씨. 무거운 작업복이 내 몸처럼 익숙해져 갑니다. 이제는 뭐 능수능란하게 다 잘 입으시네. 아유, 눈 감고도 이제 입죠. 지금 몇 개월째, 2개월째인데. 이렇게 작업복 입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작업복 입을 때마다요. 오늘도 하루도 시작하는구나. 이걸로 시작을 해서. 네. 오늘도 용접이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임하죠. 많이 나오면 조절을 해야지. 어제 용접이 잘 안 나와 걱정이 많던 두 친구.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내가 해준다. 장족의 발전이다. 그냥 장족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게 나왔다는 건 참 잘한 거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적으로 제 친구도 지금 자격증을 취득을 목적으로 앞두고 있으니까 5월 달에 아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친구보다 더 이렇게 도전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제는 뭐 가르쳐도 주시나 봐요? 제가 이랬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의 세계를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 저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또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나누고 싶고 예, 그렇게 하고 1년을 좋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던 만큼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당차고 멋진 여성 용접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공정비사의 꿈을 접고 용접 기능사라는 새 항로를 선택한 오상민 씨.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까지 제가 계획한 대로 흐트러짐 없이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0점 이상 주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장이나 기술사 자격증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서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용접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도전은 좋은 것이라 말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몸 좀 풀겠습니다. 일단 팔을 이렇게 내밀고 그다음에 옆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그 머뭇거림 뒤에는 흔히 나이라는 핑계와 조건이라는 이유가 따라붙죠. 문동주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이걸 돌리시네. 세 번째 손가락. 야, 나도 잘 안 됐었는데. 어우. 야, 이게 인생 이모작. 나이 드셔도 정비할 수 있다. 나이도 조건도 모두 접어두고 과감히 꿈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서 참 대단해 보입니다. 문동주 씨처럼 말이죠.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좀 준비가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2배, 3배 해서 이번에 꼭 기필코 해낼 겁니다. 지금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는 삶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과감히 떨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KBS KBS 한국방송